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어 한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할 때 한자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본어의 상용 한자라고 하죠. 정규 교육을 받은 일본인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읽고 쓸 수 있는 한자를 상용 한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본어를 처음 배웠을 때 상용 한자는 1945자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2136자. 이것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든다면 훨씬 더 많은 한자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어 학습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한자와 처음에 익숙해지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어 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한자를 한국어로 읽을 때는 음이 한 글자에 읽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한자는 읽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3개, 4개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훈독과 음독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 한자를 썼을 때는 사람인이라고 배우지만 읽을 때는 인으로만 읽습니다. 사람은 그냥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학습할 뿐이죠. 그런데 일본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라는 부분도 소리내어 읽고요. 이 인이라는 부분도 소리내어서 읽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훈독이라는 것은 뜻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람이라는 부분을 읽어주는 거고요. 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훈독과 음독은 대략 이렇게 나누는데요. 훈독은 일반적으로 일본식 한자를 읽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자가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도 대체적으로 훈독으로 읽습니다. 또한 가다처럼 이렇게 히라가나를 붙여서 다니는 한자들 대체적으로 이형용사, 동사, 나형용사 등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훈독으로 많이 읽습니다. 음독은 중국식 한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그 한자를 읽었을 때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중국식 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음을 읽습니다. 그런데 중국식 한자인 경우에도요. 한 글자만 있는 경우엔 훈독을 읽고요. 대체적으로 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들, 예를 들면 일본, 한국 등이 있습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서 중국식 한자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식 한자를 약자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국식 한자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음독의 특징은 중국식 한자의 읽는 방법을 차용했기 때문에 한국어와 음이 비슷한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요. 나는 일상회화에서 그냥 듣고 말하고 가끔 라인 보내고 이 정도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난 언젠간 일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해 보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통번역이나 일본어 교육, 그리고 무역 또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등 일본어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각 목적에 따라서 한자 공부에 대한 강도도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냥 한자를 읽을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 역시 너무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읽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일본어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일본어로 쓰실 일이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기로 일본어를 쓰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상용 한자 2136자를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기는 하지만 실제 일본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2136자를 다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자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하면 알파벳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치면 한자가 쭉 나오고 그 안에서 변환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신다고 해도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뜻이 이 한자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2136자 전체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한자들은 손으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스마트폰과 PC가 발달됐다고 해도 아직까지 시험은 손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한자 공부에 조금 더 강도를 높이셔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자를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법이라기보다는 요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령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초반에 한자에 익숙해질 때까지만 사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모든 한자에 100%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언어를 공부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언어에는 100%의 법칙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고요.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외우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한자 자체의 글자가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를 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외울 때는요, 시간, 타임, 이렇게 1대1로 하나씩만 외우면 돼요. 하지만 일본어인 경우에는 시간, 지간이라는 일본어식 발음, 히라가나도 외워야 하고, 지간, 시간이라는 한자도 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이라는 단어 하나에 두 개의 언어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한자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건데요. 이렇게 1대1로 하나씩 매칭을 시켜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한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시간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한자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일본어로 얘기하면 지간입니다. 처음에는 히라가나와 한자를 매칭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한자를 외울 때도 읽는 방법을 한국어로 그냥 외우시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는 시간이구나. 시간은 일본어로 지간이구나. 절대 한자와 히라가나를 매칭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 한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매칭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자를 일본어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읽을 수 있죠.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일본어로 뭐였나요? 지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간은 지간입니다. 이 방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한자를 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한자는 이렇게 한국어로 읽히는 한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한자는요, 인사라고 읽히지 않습니다. 이 한자는 한국에서는 잘 쓰고 있지 않은 한자고요. 한국어로 읽으면 음은 애착입니다. 전혀 인사가 떠오르지 않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한자는 인사구나 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인사는 일본어로 뭐죠? 아이사츠입니다. 그러면 이 한자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인사인데 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인사는 일본어로 뭐였죠? 아이사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한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자를 최대한 쪼개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 한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일본인이라고 읽고요. 일본어로는 니혼징이라고 읽습니다. 이 한자를 외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이 한자는 도시락이라는 뜻의 한자이고요. 벤토라고 외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외워보세요. 이 한자는 벤토, 이건 니혼징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건데요. 니혼징도 읽을 수 있고요. 벤토도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면 못 읽습니다. 안 배운 단어니까 못 읽죠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쪼개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니혼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세트로 많이 외우십니다. 하지만 글자는 최소한의 단위로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본인은 일본과 사람 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일본인입니다. 그러면 일본이란 단어도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단위를 잘라보면 일자는 니라고 읽는구나, 본자는 홍이라고 읽는구나, 사람 인자는 징이라고 읽는구나. 물론 이 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도 3-4개예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이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벤토로 돌아와서요. 이건 도시락인데 변명의 변자는 맨이구나, 타당할 때의 당자는 토라고 읽는구나, 이 한자는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최소한의 글자로 쪼개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니혼징의 혼이었는데 벤토의 토였는데 그러면 혹시 혼토가 아닐까? 라고 여러분들은 추측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진짜라는 뜻의 혼토입니다. 혼토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진짜라고 친구들이 물어볼 때 혼토? 라고 말했었는데 이게 그 뜻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추리와 추측은 언어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많은 단어와 문법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내가 아는 단어를 100% 사용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두 단어를 모른다고 그 사람과 대화를 못하거나 아예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죠. 알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그 모르는 단어들을 추측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언어 공부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모르는 것들을 나중에 찾아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자는 이렇게 하나 통으로 그림으로 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단위로 나누어서 그 한자가 어떻게 읽는지 기억을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를 늘려나가는 방법입니다. 알고 있는 한자가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방법은 100% 어떤 단어에든 적용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초기에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자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해 드렸을 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자를 알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한자가 어렵다,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라는 단계에서 쉽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부담을 덜고 한자와 익숙해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